건강과 행복에 대한 색다른 시선, 한 번쯤 되짚어 봐야 할 건강과 행복 이슈.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닥터조의 행복 이슈. 네, 목요일에 함께합니다. 환자혁명의 저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조한경 원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외출 못 하시나요? 아니면 원장님 그래도 나가시나요? 저희 업종이 이센셜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렇죠. 어허. 이제 출근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네. 데는 못 돌아다니죠. 갈 그렇죠. 데가 없죠.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딱 그 사무실에서만 일하시는 거죠. 다른 그쵸. 접촉 없이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요. 지난주 목요일 아침인가요? 팍스 네. 뉴스에서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데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비드 바이러스 확진자한테 투여했는데 그게 뭐 100% 회복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쵸.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얘기인지 어느 정도의 근데 이제 진실성이 있는지. 그 이후에 네. 그 말라리아 약 자체는 네. 개발이 된 지가 꽤 오래돼서 네. 제네릭 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는데 네, 네. 한국에 있는 회사 중에 한 곳도 네. 그 이후에 정말 문의가 많이 왔었대요. 아까 이미 말라리아 백신은 특허가 끝나서 여러 제약회사에서 다 만들고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굉장히 유리한데요. 이게 만약에 코비드 19에 효과가 있다면 정말 그렇다면 많은 곳에서 네.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텐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팩트랑 이제 소문이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네. 클로로퀸이라고 하는 약물인데 네. 아니면 거기서 파생된 하이드로ksi 클로로퀸인데 프랑스랑 중국에서 연구가 나왔어요. 어. 네. 처음에 나왔을 때 모든 걸 다 바꿔놓을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기대가 되게 많았죠. 근데 예, 예. 규모가 작은 연구라서 더군다나 중국이나 프랑스에서 나온 연구들을 바탕으로 미국이 의료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네네. 예, 일단 데이터를 말씀드리자면 그 프랑스 연구에서 그 오래된 말라리아 치료제 맞고 70년 전에 개발된 약이 맞는데 네. 이 클로로킨은 지금 류마티스나 아니면은 뭐 루퍼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랑 지팩이라고 하는 1980년대에 나온 항생제 이 두 가지 컨비네이션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네. 예. 근데 이 연구에서 100%가 6일 이내에 바이러스가 사라졌다. 이게 소문이 난 거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발빠르게 이제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했고, 아하. 예, 그런 거죠. 근데 옛 것이 이제 새 것이 되는 순간인데, 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때는 미국 내에서 임상시험도 안 했으니까. 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냥 소식만 전한 거예요, 사실은. 네. 예, 이거 왜냐면 중국에서 처음에 루퍼스 환자가 이 약을, 루퍼스 환자들이 이 약을 복용 중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코로나에 그렇죠. 안 걸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상하다. 네. 테스트 튜브에서 연구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 것도 관찰이 되고. 네. 예, 근데 이게 예전에 사스가 네. 한참 유행일 때도 사용했었던 약이고요. 네. 예, 그때도 임상시험에 돌입을 했었는데, 네. 사스가 병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 된 그런 케이스인데. 네. 근데 이 프랑스 연구를 자세히 보면 36명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중에 작은 그룹, 작은 연구죠. 네. 10명은 컨트롤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치료를 안 받고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거고, 네. 2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 20명이 연구를 마쳤어요. 네. 6명은 어떻게 됐냐. 한 명은 실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원했어요. 6일을 못 기다리고 집에 가셨는데 축하할 일이죠. 예. 네. 그리고 한 명은 약을 못 견뎌서 포기했어요. 부작용이 심한 거고. 음. 3명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로 옮겨서 실험이 중단됐고요. 네. 탈락이죠, 탈락. 그리고 네. 한 명은 사망했어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없었던 거네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아니면은 상황이 악화된 비율이나 네. 사망률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지금 데이터보다 오히려 더 높은 거죠. 네, 물론 근데 이 숫자를 갖다가 실제 사망률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렇죠. 이거 약간 네네. 중환자들을 상대로만 한 숫자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100%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난 이유는 네. 연구를 할 때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목이나 콩밥을 해가지고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나를 보는 건데 네네. 이 100% 거기서 검출이 안 됐다는 건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예. 중간에 죽거나 중환자실로 옮겨서 네. 실험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통계에서 제외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끝까지 실험에 마친 사람들 20명만이 남는 건데 그 중에서 그 아까 지팩이라고 하는 항생제 예.
아지트로마이신 이거 두 가지를 컴비네이션으로 치료한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100%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됐다.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네. 네네. 그 연구상에서는 맞는 거예요. 바이러스 검출을 연구하는 거니까. 네. 네. 죽은 사람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탈락자로 처리가 됐으니까. 네. 네, 근데 연구들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보통 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네. 그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개념 정의와 완치가 되었다라는 건 다른 의미인가요? 그것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타민 C 연구도 네. 폐혈증 환자한테 주사를 한 실험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장기 부전이랑 염증을 낮추는 효과가 없었다가 결론이에요. 네. 비타민 C가요? 비타민 C가 폐혈증 환자한테 네네. 고용량으로 정맥 주사를 했는데 예. 네. 장기 부전이나 염증을 낮추는 효과가 없었다. 의사들이 이 결론을 보고 예. 효과 없네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틀린 판단은 아닌 거예요. 연구만 네. 보면. 네. 그런데 자세히 그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자들의 사망률은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입원 기간이 짧았는데 예. 그거 상관없이 장기 부전이랑 염증을 처음부터 보려고 했던 실험이기 때문에 네. 그 장기 부전이나 염증을 낮추는 효과는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이런 연구들이 많다고요. 그 효과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목표로 했던 어떤 그 목표치에 프라이머리 오브젝티브라 그래가지고 주 목적에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항상 부제를 붙여놔요. 그 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아하. 이렇게. 네. 그 2011년에 또 다른 연구 있었어요. 네. 지금 이 클로로킨 오늘 얘기하는 클로로킨을 가지고 네. 이 실험실에서는 감기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변종이잖아요. 네. 예. 근데 그때도 그 실험에서도 사람한테 직접 투여했더니 그때는 효과가 없었어요. 네. 근데 왜 자꾸 이게 얘기가 나오냐, 이 약이. 클로로킨은 말라리아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거 정확하게 치료보다는 프로필락시스라 그래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는 약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하이드로클로로킨도 말라리아 치료제지만, 예. 이것도 루퍼스나 자가면역 질환 치료 이런 거에 사용을 하고 지금은 말라리아 미국에서는 없으니까. 네. 예. 근데 중국에서 그 인비트로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만 연구를 했을 때는 네. 이게 코비드-19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작용을 하는 게 관찰이 됐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 실험실 관찰이 항상 인비보라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작용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 프랑스 말고도 네. 이번에 이 코비드-19 클로로킨이나 하이드로클로로킨이 작동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 근데 이 연구가 아직 퍼블리시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연구가 마무리된 게 아니죠. 이거 기다려야 되는 거고 뭐 다른 의사들이 읽고 싶어도 액세스가 없는 거고 소문만 무성한 거예요. 네. 근데 이 클로로킨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 그러면 원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세포에 침투한 다음에 복제를 하려면 그 세포의 산도를 낮춰서 산성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이 약이 이 pH를 올려요. 알칼리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몸을요? 바이러스 세포를. 예. 그래서 바이러스가 싫어하는 거죠. 바이러스 복제가 둔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면역 세포들이 가가지고 다 체포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클로로킨 자체가 하지만 그 연구 결과에서는 물론 이제 그 바이러스 검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연구 성과는 성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환자들이 더 이렇게 호전된 게 아니라 어쩌면 더 나빠졌거나 혹은 포기했거나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니까 그 지금 이제 코비드 19에 말라리아 약이 효과가 있느냐를 놓고 본다면 없다고 해도 무방하겠는데요. 너무 섣부르게 막 희망을 갖지면 안 되는 게 그런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난 바로 다음 날 질병통제센터 CDC의 닥터 그 앤서니 파우치 있죠.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대변인처럼 전면에 나서고 계속 나오시는 분이요. 그 에이즈 전문가. 그 바로 다음 날 지금 치료제 나온 거 아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이 성명을 발표했죠. 사람들 흥분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게 음모론까지는 아니고 약간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70년 된 약이라 특허가 만료됐어요. 근데 이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오기 전에 이 회사 테바 주식이 40%까지 껑충 뛰었다가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근데 뉴스가 나온 다음에는 오히려 이 약이 특허가 아까 지적하셨는데 특허가 없으니까 너도 나도 만드니까
모두 다 이걸 만들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거꾸로. 네, 그리고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CDC는 안 좋아합니다. 일단 이런 섣부르게 이렇게 막 사람들 흥분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네. 잘못된 희망이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게 특허 가능한 신약이어야만 돼요, CDC는. 그리고 백신이어야만 돼요. 아하. 그 두 가지 70년 전의 말라리아 약 어림도 없죠.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 궁금한 건, 비타민 C 그 주사요법에 대한 말씀을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그건 이제 폐혈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그 중국이나 그 완쾌된 사례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완쾌된 환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점점 이제 완치돼서. 근데 비타민 C 커브가 올라가고 있죠.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정맥 주사요법을 치료받은 이후에 지금 코비드 19에서 완치가 됐다라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몇 개 연구가 있어요. 지금까지 중국에서 하고 있는 고용량으로 주사하고 있는 요법 중에서는 사망자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건 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게 되는 걸까요? 이거 클로로킨보다 더 못한 거죠. 그 위치가. 아하. 비타민 C잖아요. 연구도 충분하지 않고. 우리 자체도 느낌이 그렇잖아요. 요 비타민 C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냥 약간 뭐 어떤 보조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약으로 쓸 효과는 없다. 개똥 같은 느낌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흔해서. 네. 근데 비타민 C가 모든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효과가 보고가 안 된 게 없어요. 거의 모든 바이러스의 활동을 둔화시킵니다. 그리고 폐렴으로 사망하는 것도 비율도 굉장히 낮춰주는 것도 연구가 다 있고, 아까 폐혈증에 대한 것도 사망률은 결국은 낮췄다. 그런 연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타민 C를 이제 한번 시도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의사들 중에서는 비타민 C가 치료제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그냥 안전하고 싸고예요. 안전하고 싸고 이 두 개. 그냥 보충제가 무슨 약이냐 이런 논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요. 그렇죠. 의사 중에 아무도 치료제라고 한 게 아니라 면역력 얘기하는 면역력. 네네. 그걸 전면에 들고 나올 사실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많이 이제 구설수에 휘말릴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연구되고 있는 약물이 무려 69개예요. 지금 클로로킨, 비타민 C 이런 게 아니라 중국이 지금 거대한 실험실이죠. 이 약을 이제 승인을 받고 연구를 승인받고 이런 게 쉬운 과정이 아닌데 지금 막 급하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이 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새로 발현된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다른데 적용했던 약이 이거에 효과가 있었더라도 혹은 집중적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현재 딱 투여를 했더니 환자한테 어떤 완화나 호전은 됐지만 이게 과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작동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섣불리 그냥 투입해가지고 막 뿌릴 수는 없는 건데 이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닌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달 내에 백신이 개발돼서 우리가 치료가 된다? 이거는 제 생각에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나오는 한 것들이 1년 잡죠. 그렇죠. 1년도 근데 너무 빠른 거예요. 1년도 빠르죠. 보통 약을 하나 만들려면 수년, 5년, 수십 년 10년. 그렇죠. 걸리잖아요. 근데 이 백신을 몇 달 만에 만든다? 제가 보기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최소 1년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네. 이제 지금 우리 미국이 중국보다 더 확진자 수가 이제 더 많아졌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그리고 중국이 근데 기록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더 이상? 그럴 수도 있고요. 중국이 통계는 못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이 지금 사실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제 LA나 혹은 캘리포니아도 뉴욕 못지않게 확진자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뉴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점점 더 되고 있는 와중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뉴욕이 핫베드였는데 캘리포니아도 LA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미국이 사실은 방역을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방역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한국식으로 확진을 한 다음에 격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감금이거든요. 무차별 감금. 이게 사람들이 그냥 같은 건 줄 아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팬데믹, 모든 전염병은 이렇게 벨 커브라 그래가지고 증가했다가 다시 사그라지게 마련이거든요. 종식이 되는 거죠. 근데 확 치솟았다가 종식이 되면은 기간은 짧아져요. 기간은 짧아지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환자가 나오니까
의료 자원이 부족하게 돼서 네. 살릴 수 있는 사람들도 죽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의료 인력도 모자라고 의료 네. 장비도 모자라고 네. 산소호흡기도 모자라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길게 간다 하더라도 네. 지연을 시켜서 네. 이 확진자들이 천천히 나오게끔 하는 게 전략이거든요. 네네. 네. 그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래서 한국식 대응 방법이 제일 적절했다고 BBC나 뭐 뉴욕타임스에서도 다 얘기를 해요. 그게 네. 정확하게 우리나라 무조건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들을 내놨거든요. 그렇죠. 검사를 많이 해서. 초기부터.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격리를 하면서 경제 파탄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막아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무차별 감금은요, 초반에 이미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결국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건 확실해요. 네. 경제적인 실리랑 실질적으로 피해자, 그 환자들이랑 사망자들에 대한 피해도 이게 더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네. 모든 것이 지금은 다 스페큘레이션, 의심인데 의심을 통해서 지금 무차별 감금을 실행했을 때는 네. 이거는 확실한 피해잖아요. 네네. 한국식 대응은 초기에 간행을 했어야만 가능한 건데 네. 미국은 이제 늦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케이스가 네. 향후에 비교 사례로 교과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거는 네네. 그 국가의 중요성, 이 국가의 질병에 대한 통제와 방역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너무 역할을 한다는 차이나죠. 걸 느끼는 네. 거예요. 이거 우문인데요. 언제쯤 잦아든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죠. 저는 그래서 경제 위기는 우문이라고 오래 갈 했습니다. 거라고 보고요. 언제요? 네. 경제 위기는 오래 갈 가죠. 거라고 아, 보고요. 그럼요. 이거 회복하기도 어려울 지금 거고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은 뭐 여름이 되면은 잦아들 것이다. 뭐 그렇지 않다. 뭐 설왕설래들이 많아서 네. 전문가들끼리도 네.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참 걱정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안전과 건강의 문제로 거기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 악순환 때문에 네네. 결국 또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또 그것 때문에 생활고로 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이게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잖아요. 네네. 그거 엄청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양적 완화하겠다는 거고 연준에서 제로금리 풀겠다는 건데 그때 살려줄 나라들이랑 한국하고만 통화 스와프한 거 아니거든요. 달러 막 찍어낼 건데 그때 살려줄 나라들 몇 군데 지금 통화 스와프 체결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디프레션 경제적 공황으로 빠질 수 있는 지난 상황이고. 그 금융위기 때 한국이랑 통화 수합을 300억 달러 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600억 달러 했습니다. 600억. 그렇죠. 근데 앞으로 추가로 통화 수합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이 미국도 다른 그 무역 국가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긴장하고 있다. 그럼요. 지금 미국 자체도 이제는 남은 게 마이너스 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로금리인데 그렇죠. 미국도 안 가본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회사채를 매입하겠다 그랬고 그리고 지금 오늘이었나요? 몰기지 3개월 forbearance 유예해 주는 거. 그 은행들이 찬성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엄청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 좀비 기업들 많이 살아남게 되고 생산성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경기 악화가 되는 건데 이 정책도 오래 갈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극약 처방으로 지금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 그렇죠.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저축하셔야 될 거. 저축이 되나 지금 모르겠는데. 저축이요? 경제 위기가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아까 질문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모든 거 다 예측이라 그랬는데 경제 위기는 실제예요. 이미 시작됐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거는 개인 면역력이죠, 뭐 개인 건강. 그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뭐 지금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나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셔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사실은 전쟁과도 같은 시기를 겪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위대합니다.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잘 이겨냈다라고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복이 될 거예요. 그럼요. 그럼 당연히. 모두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죠. 네, 고맙습니다.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